제가 어떤 MLCC 기술에서 MLCC도 커패시터인데 여기다가 대중서 구리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나노 구조의 점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축적하거나 이렇게 막대 방식으로 이렇게 줄을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죠. 디자인은 수천 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약간 금속을 좀 두텁게 만들어 갖고 전기를 축적하는 기술을 커패시터에 현재 있는 D램의 커패시터에 사용할 수 있는데, D램이 뭐 원통형으로 쓰든지 뭐가 됐든지 안에다가 이렇게 금속을 이렇게 금속 덩어리를 조금씩 이렇게 넣어주면 대남 매듭꽂이마 되겠죠. 보다 더 많이 전기가 축적된다는 게 제 기술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안을 제가 이게 여기다 배터리 셀이 여기 이렇게 2차 전지다 그러면 20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40개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어느 구조로 간다 했죠. 앞으로 미래 카패시터는 이 기술이 쓰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카패시터를 만들게 되면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다 많은 전기를 갖다가 축적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현재 어떤 전력의 축적, 금방식 전력이 사라져가지고 휴발이 되는 이런 디램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좀 약간 황당한 소리로 들릴 수 있겠는데, 카패시터를 안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터리 셀이 20개가 들어가 있으면 그 카패시터도 그렇게 못 만들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카패시터를 이 안에서 작은 단위로 해서 하나가 4개짜리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카패시터인데 4개 각각의 전하를 저장할 수 있다. 그러면 1번 이렇게 읽고 나서 나머지가 3개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작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또 읽어도 되잖아요. 그 동작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총 4개짜리다. 그러면 안에 캐패시터가 겉으로는 하나인데 안에 4개짜리도. 이렇게 정보를 읽을 때 이미 안에 전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보를 읽을 때 빨리 읽는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10개짜리로 만들어 놓으면 10개짜리 미니가 안에 10개가 캐패시터가 들어갈 때 10개짜리를 만들어주면 항상 그 10개 10번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100개짜리면. 그래서 저는 약간 황당한 소리 같이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2차 전지다고 합시다. 그럼 이 안에다가 10개, 20개, 100개의 또 미니셀을 둘 수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어느 구조를 가질 수 있다. D램에도 커패시터에도 이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제 개념이고요. 카패시터의 MLC 시기들도 카패시터인데 MLC 기술에 대기했는데, 그래서 구리 금속판이다 그러면 대중서 나노 구조의 굵기를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금속을 이렇게 대남 매듭 구조 만들고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놓고 구리 알갱이들이죠. 그래서 연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생산이 돼요. 그래서 축적이 돼요. 축적이 되고 연결선은 서로 전기선에서 구리선이 대중서 틀리게 만 주파수 방식 전기가 나옵니다. 저렴 구조를 마친 채 수십 장이나 수백 장을 연결해서 카패시터를 만들 수 있다고. 이게 이제 MLCC 기술에 또 들어가고요. 뭐 또 다른 방식으로는 구리 막대다 그러면 서로 굵기가 같은 구리선들을 여러 겹으로 감아서 거기를 이제 저런 구조만 이게 이제 배터리가 된다는 이제 이건 그러면 미니짜리로 많이 만들어 놓으시다. 미니셀러 이런 방식으로 그런 형태의 배터리도 나와서 슈퍼 카패시터하고 이렇게 어떤 뭐 차량에 탑재하거나 뭐 비행체에 탑재 슈퍼 카패시터를 했다가 2차 전지 연결할 때 2차 전지를 연결해서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어떤 구동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때 어떤 2차 전지도 대중소 들어가거나 비싼 것까지 싼 것이 같이 결합해 들어가는 구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금속 배터리가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 저장을 하면서 전선을 각각 연결하고 언오프 구조를 갖춰서 몇 개에서 전기를 쓸지를 결정을 해서 그렇게 쓸 수도 있다. 금속 배터리 개념을 가지면 제 기술이라고 그랬죠. 금속 배터리는 이런 방식으로도 될 수 있는데, 물이다 그러면 이 물통이 있어요. 그럼 이 안에 구리 알갱이들을 알루미늄 알갱이도 돼요. 구리 알갱이들을 대중소에 대해서 잔뜩 넣어주면 이게 전기가 축적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액체 플러스 액체가 이제 물이 됐다 그러면 물 플러스 금속 이 두 가지가 결합한 이렇게 금속 액체 배터리가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나눠서 이런 배터리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카패시터라는 구조 안에 이렇게 MLCC도 이게 카패시터인데 이렇게
구리 알갱이들을 대중소 이렇게 나노 구조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덩어리죠. 일종의 금속 덩어리 들어가면 지금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히터판 같은데도, 히터판이나 화목난로 같은데도 이렇게 금속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화목난로다 그러면 화목난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원형식으로 여기서 불을 떼고, 여기서 원형식으로 우리나라 아궁이처럼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또 금속판들이 들어가요. 일반적으로는 철판이겠죠. 철판이 들어가서 이렇게 있고, 안에 또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열의 회전 대류 현상을 일으키거나, 볼록볼록한 점들을 금속 덩어리를 넣어주거나, 금속 막대를 넣어주거나, 이 기술 아닙니까? 이게 내멸시식 기술. 그래서 열을 축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뭐 냉기도 축적할 수 있어. 이런 금속판 안에 볼록볼록한 점을 만들어서 거기다 냉기를 축적하거나 열을 축적할 수 있다. 금속 막대 같은 걸 둬도, 이거는 이제 냉장고나 에어컨, 히터판에 히터기 같은 데에서 열을 축적하거나 냉기를 축적할 수 있어요. 오븐도 그렇겠죠. 그래서 뭐 어떤 이런 식으로 하시면, 거기다 이제 벽체를 이렇게 뭐 어떤 냉장고 같은 데도 보면은 금속판에다 오목한홈들을 파가지고 열기를, 냉기를 갖다 증폭하거나 회전 대류 현상을 일으키거나, 가정에다가 벽체로, 알루미늄 벽체다 그러면 절연 구조, 전기가 통하지 않게, 만지면 전기 오면 큰일 나잖아요. 통하지 않게 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오목한홈들을 파주면은 그렇죠. 열이나 냉기의 회전 대류 현상을 일으켜서, 그렇게 이게 벽체로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열을 좀 식히기 위해서, 뭐 냉방 장치다 그러면 이렇게 중앙 공급 방식이다 그러면 그 통로가 이제 그런 구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냉기를 회전 등폭 대류 이렇게 현상을 일으켜서 반사시키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다음에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때도 금속판에다가 오목한홈을 파가지고 오목골처럼 해갖고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수십 장, 수백 장 결합해서 태양광이나 태양열 집전할 때 이렇게 써가지고 하면 전기가 보다 많이 생산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도 이제 이 기술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저기 태양광 조리기, 태양열 조리기가 되겠습니다. 태양열 조리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금속 반사판, 방송 반사판 같은 구조로 수십 장, 수백 장 열을 집중시키고, 얘는 사가고, 금속으로 된 사가고 오븐이 있고, 돌을 갖다 이제 축적시키는 용도로, 아니면 금속 비싸잖아요. 근데 돌들을 안팎으로 넣어갖고 열이 축적되게 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물이나 음식을 조리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연료 없이 태양열을 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금속 조리기도, 태양열 조리기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처럼 커패시타라는 이 기술 구조 안에서 디램 같은 경우다. 이제 디램, 다른 커패시타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디램 안에도 금속 부분을 이렇게 대중소 금속 알갱이들 나노 구조로도 만들어서 커패시타 만들 때부터 거기다 전기를 축적시키면 보다 충분한 전기를 축적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대중소, 이런 구리판에 대중소에 이렇게 알갱이들을 갖다가, 구리 알갱이들은 이게 하나하나가 커패시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죠? 그럼 커패시타, 디램에 들어가는 커패시타 안에도 이렇게 금속 나노 구조의 알갱이들을 갖다 수없이 배치해 놓으면 그게 커패시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정보를 축적시키면 보다 많은 정보를 축적시킬 수 있고, 약간 그렇죠. 뭐 전기선이다 그러면 전기선, 통신선으로 사용해야 돼. 전기선 안에 전기선이라고 합시다. 여기 일정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카패시타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기선 안에 구리선에도 카패시타가 되고,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놓거나, 다른 부분같이 모터같이 좀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것에 다른 선과 이렇게 차별화해 가지고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꺼운 걸 써주면 거기에 전기가 축적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카패시타가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지금 현재 디램에 들어가는 카패시타 구조에서도 이 기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금속 이랬다 구리선 안에다가 그냥 회로다 그러면 구리선에다가 이게 점을 찍으면 그게 카페시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럼 이거를 판의 구조로 만들었다. 카페시타를 조그맣게 카페시타를 재료를 만들 때부터 금속 알갱이처럼 점점점점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여기 전기가 많이 축적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금속 배터리도 나오게 되겠죠. 좀 황당한 소리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그 전기선 그 금속에다가 대남 매듭구조 마디구조 약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그게 카페시타가 된다는 이 기술. 전기선에는 구리선에나 통신선에도 이것을 쓸 수 있고 광섬유선에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거기가 광이 중폭된다는 이 기술을 쓰시면 축적 중폭되는 거죠. 여기서 이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D램에 좀 적용을 시킬 수도 있지. D램의 카페시타에다 적용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차 안은 카페시타를 밑점도 잘게 쪼개서 안에를 카페시타가 있다는 하나 둘셋 4개짜리로 만들어내면 거기에 전화가 각각 4개가 들어가는 그런 이론적으로 얘기가 들으면 하나 읽고 다시 거기 이미 전화가 있으므로 2개 읽고 3개 4개 빨라지잖아요. 그럼 다시 여기다가 전기를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4개가 있으므로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는 거지. 이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8개짜리를 만들어내면 10개짜리 100개짜리를 만들어내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게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좀 기술에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상상은 할 수 있으니까 네. 식있는 카페시타를 안에 미니셀 이렇게 배터리가 이게 이런 배터리가 미니셀이 20개 100개가 들어갈 수 있듯이 카페시타 안에도 미니 카페시타가 100개가 들어갈 수 없을까라는 이론입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도 4개가 1개짜리인데 4개짜리를 만들거나 8개를 만들면 정보 읽고 쓰는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 그럼 D램의 속도가 엄청 빨라지겠죠. 이같이 하시면 제 기술을 보조가 되겠습니다.